초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양유준 17페이지 둘째 줄 읽어봐 라고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는데 너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 영업팀의 팀원 얘기인데요.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영업 매트 레시피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또 연습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현장에 나가면 고객 앞에만 서면 똑바로 말도 못하고 고객과 협상에서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며 계약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공감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능력, 즉 스피치 능력은 사람을 더 빛나게도 해줍니다. 그들의 명연설을 한번 기억해보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다고 제가 위에 대단한 분들처럼 굉장한 스피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심지어 내성적이었던 제가 성장해 올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시간을 투자하며 배워왔고 훈련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렇게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수천 명의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고 또 성공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영업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입니다. 영업을 잘한다는 건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종 결정, 즉 계약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죠. 사람을 결정까지 이끌어가는 힘이란 말입니다.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영업에서 말 잘하는 법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끼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중을 환자라고 생각하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방과 협상, 설득,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 두렵다면 청중을 이 환자,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표자가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단추를 만지작거리거나 손발을 제대로 못 둔다면 듣는 사람도 심리학의 거울 효과처럼 좌불원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청중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생각에 설득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조던 피터슨 교수의 명저 인생 12가지의 법칙 1단계처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는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를 고추 세우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상담 발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치병 치료를 받아야 할 이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들 혹은 고객들이 당신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날을 늘려달라고, 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위해 여기 모여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인 거죠. 이런 상상의 힘은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최고의 만병통치약이 되어줄 겁니다.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실제 강연에서 당신이 수줍어하면 청중도 수줍어하고 당신이 확신을 가진다면 청중도 설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 실험에서도 발표자의 자세와 눈빛만으로도 청중의 집중도와 신뢰도가 무려 30%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근거 없는 그 자신감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자감, 여러분 근자감 다 아시죠? 자, 얼마 전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법인 영업팀 6개월 차 김주임은 MBTI가 극I의 성향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입니다. 고객 앞에만 서면 심사관 앞에서 심사를 받는 것처럼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담 내내 고객의 눈치를 많이 보고 말이 어버버버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설명과 상담이 루즈해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저에게 이 영업인의 멘탈리스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는 의사이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은 환자이다. 나는 나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이자 전문가 문제 해결사이다 라는 세팅을 하고 나서부터 이 친구의 영업 인생은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고객의 눈을 당당히 바라보며 정확히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친구의 응고의 시간과 노력이 더해졌을 겁니다. 어버버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자, 대표님 사업은 설비 확장이라 시설 자금 쪽으로 A, B안 플랜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플랜은 B안입니다. 대표님이 왜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고객 같은 조건을 설명하는데도 그의 태도가 문제 해결사로 바뀌니 상담의 온도가 달라지며 계약이 끊이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는 본인의 직업인 이 영업직의 정확한 인지와 태도로 매출을 무려 400% 상승시키며 차타공인 우리 회사의 에이스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섰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득 구조의 첫 단추는 관계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나는 고객에게 뭔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고객에게 뭔가를 받아야 돼. 계약해줘!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회를 구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봅시다. 나는 고객이 모르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 말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구조가, 말솜씨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고객보다 높다는 뜻인가요? 갑질하는 건가요? 여러분, 갑을 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주도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책자금 제도는요, 고객 10명 중에 9명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걸 상대가 모른다?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고객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는 위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프레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객 미팅 전에 노트 맨 앞장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세일즈를 즐기는 나를 본다. 난 쉽게 판매하는 나를 본다. 나는 세일즈로 꿈을 이뤄가는 나 자신을 본다. 제가 18년도 영업을 하면서 썼던 자기암시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상담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자신있게 흐름을 잡으십시오. 대표님, 요즘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공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만나 천만다행인 게 원래는 대표님 진행이 불가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벤처 인증과 IS를 통해서 충분히 우대 업종으로 가점사항을 받아서 심사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파트너로서 함께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여유 속의 긴장감을 바탕으로 고객의 심리에 우위에 서서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면, 야,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의 의견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태도와 이 정보를 통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재정의하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이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적어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진심을 담아서 매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겁니다. 시간은 복수하거나 보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줄 한 줄이 인생을 바꿔주는 한 걸음이 되어 시간을 흘러 충분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핵심을 전후에 배치하라. 프랩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 고객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려면 무조건 핵심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긴 설명을 먼저 깔고 팩트를 뒤늦게 얘기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은 중간에 집중을 놓치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프랩 구조를 쓰게 되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포인트, 이 팩트를 먼저 던지고 이유를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다시 한번 팩트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말에 뼈대를 세운 순간 여러분의 설득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따르면 핵심 메시지를 초반에 명확히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중의 몰입도가 평균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논리적 구조화이며 핵심 이유 사례 핵심, 이 4단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달력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보통 영업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부 지원이 많아졌고요, 여러 조건이 완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PREP, 프랩의 구조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P 핵심입니다. 대표님,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 중기부 예산안이 17조인데요. 그런데 이번 접수 때 뉴스 보셨습니까? 9시 접수 시작하자마자 18시간이 대기였습니다. 작년에 5분 만에 접수 마감이 됐죠. 리즌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대표님이 지원금을 공급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말이죠. 다음은 이 이그젠플 사례. 자, 번번이 발려봤던 대표님들의 리스트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리뷰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비용만큼의 만족이 아닌 비용 이상의 만족을 느꼈다고 다들 말하십니다.
P, 포인트, 핵심입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굳이 정신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저희 한중지에서 대표님의 파트너로서 책임지고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진행하시죠. PREP 프랩 구조로 핵심, 이유, 사례, 핵심,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상어를 빼고 말하라. 여러분, 제가 말하는 추상어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고졸인저는 이 단어를 알게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정말, 잘, 꽤, 완전, 제법, 매우 등등 동사를 꾸며주는 추상적 표현이죠. 자, 이게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정말 즐거웠어.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 바로 부사입니다. 추상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 부사를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을 하면 전달력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말 춥다가 아니라 야,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나서 주머니에서 손을 꺼낼 엄두도 안 나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추웠다는 표현 속에 상황이 담기게 되고 이미지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도 손이 꽁꽁 얼어붙는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 반면에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 표현이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돼서 얼마나 추웠는지 고객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맛있는 부연 설명이 빠지게 되면 상대는 그 춥다라는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 표현을 정말 잘 씁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정성 있는 표현은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표현에 있다는 거죠.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항률이 200%는 올라갈 겁니다.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훨씬 안정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오히려 어렵게 들리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많이 한다를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대가 쉽게 이해하게 한다가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말하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로 끊어서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내지 말고 먼저 1단계는 신청입니다. 그 다음은 서류 심사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대면 인터뷰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끊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쉽게입니다.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평소에 쓰는 말로 풀어줘야 합니다. 단계별로 나누고 쉬운 단어 풀어주면요,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장은 구체적이지만 설명은 가볍고 명료해집니다. 처음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그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스피치, 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7살 때, 자, 97년도 이 IMF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집안 곳곳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저를 보살피기 힘들었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이모님 집에 맡기게 됐고요. 없는 집 새끼, 없는 집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에 비교와 비난 속에 살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이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게 또 미움을 살까봐 입을 닫았다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수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하루 종일 사랑과 에너지를 나눠야 하는 영업직부터 시작해서 한 회사의 CEO, 이 대표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바로 두려워도 멈추지 않고 이 한마디를 꺼내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그 순간을 오늘부터 깨부셔 봅시다. 제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료 수집을 하고 모으고 또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함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성장하여 성공으로 나아갑시다. 영어왕 마스터 양이 당신의 옆에 런닝매트가 되어 주겠습니다. 자, 네버 기브업! 당신의 손에 영업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